볼커의 SD 강좌. 주의! 이 영상은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의 관람을 돕기 위한 시청 전 가이드로 그중 기초편입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시청을 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이제 말로만 들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동전사 건담 제타 건담은 빼고요. 역스베샤, 섬광의 하사웨이까지의 모습인데, 자, 이분이 아무로 레이입니다. 그죠? 아무로 레이. 아무로 레이. 예. 원래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이고, 이렇게 어린 청년은 역스베샤에 오면 이제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나죠. 예, 아재가 됩니다. 예, 나이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샤 아즈나불. 예, 샤 아즈나불. 이 친구는 이제 기동전사 건담 때 요런 모습이다가 이제 총수를 할 때 역스베샤에서는 올백문 잘생겼어요. 예, 사람은 좀 이상한데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캐릭터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브라이트 노아입니다. 브라이트 노아. 이게 이제 1년 전쟁 때는 젊은 장교였지만 역스베샤까지 가면 이미 이제 잔뼈 굵은 베테랑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이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이 바로 하사웨이 노아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쯤 나이가 되는 거죠. 이제 예전 아모로레이 정도의 나이가 됐던 하사웨이가 우연히 우주로 나왔다가 브라이트 노아와 합류하게 되고 이 사건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웨이와 말하자면 썸을 좀 타다가 깨졌던 예, 퀘스 파라야란 인물이 있죠. 이 소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중에 이 청록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청록색 머리 여성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퀘스 파라야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년의 시간을 지나서 성장을 하죠. 예, 늠름해졌어요. 예, 아무로가 큰 것처럼 브라이트는 뭐 별 차이가 없지만 하사웨이 노아도 크게 민트색 할까요? 민트색? 저 민초는 좋아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하사웨이로 이렇게. 자, 다들 욕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은 저 왜 욕하는지는 궁금하시면 역스페셜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사웨이가 성장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물 관계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아마 그 역스베샤의 지금 현재 섬광의 하사웨이 일부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우연하게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게 펜이 안 거지니, 잠시만요. 됐다. 네, 요 분들하고 요 분까지 나오십니다. 이분도 언급은 되세요. 그러니까 요 분들 정도 알고 계시면 대충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사웨이 노아의 가족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자, 아버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브라이트 노아고요. 연방군의 이제 군인이죠. 군인 아빠죠. 심지어 그냥 군인도 아니고 에이스 군인이에요. 에이스급 군인인 아버지를 돕고, 엄마가 미라이 야시마입니다. 미라이 야시마. 그러니까 일본계인데 미라이 야시마가 부인이죠. 이 부인의 요게 하사웨이예요. 어릴 때 하사웨이. 이게 제타 때 등장했던 하사웨이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게 브라이트 노아의 장남 하사웨이 노아가 되고, 밑에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채밍 노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채밍 노아는 안 나와요. 역스메샤에서 나오고 제타에서도 나왔는데 섬광의 하사웨이에서는 나올 장면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나가는 옆집 삼촌, 아무로죠? 아무로요. 참고로 미라이 야시마도 1년 전쟁 때 아무로 레이, 브라이트 노아와 함께 화이트 베이스에 타고 이제 그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실제로 화이트 베이스의 조타수 역할을 했었던 여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름 굉장히 강단이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담도 있는 그런 여장부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전쟁 영웅이고 아빠도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도 전쟁 영웅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셋은 거의 전 국민,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은 전 우주 사이즈죠. 이 세계관에선 전 우주급으로 유명한 3인방입니다. 물론 미라이 야시마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 전쟁 영웅이고
그 아들 세대인 거죠. 아들 세대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섬광의 하사회를 보기 전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봤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섬광의 하사회의 캐릭터 디자인들 보면서 조금 더 기초편의 마지막 부분 등장인물과 메카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이 여럿이 있지만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캐릭터 요 4명입니다. 자, 가장 왼쪽의 캐릭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눌렀네요. 가장 왼쪽의 캐릭터는 하사웨이 노아죠. 예, 아까 그 아이가, 그 조그마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컸어요. 커갖고 말 더럽게 안 듣죠. 예, 나이 먹으면 머리가 커지면, 좀 속된 말로 대가리가 커지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죠.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하사웨이 노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로 내려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여성, 기기 안달루시아입니다. 기기 안달루시아에 대해서는 작중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설명을 안 하겠고, 기기 안달루시아와 이 하사웨이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케네스 슬랙, 아까 말씀드렸죠? 마프티를 잡으러 온 새로 부임한 대령. 이 친구가 이제 케네스 슬랙인데, 이 셋 사이에 미묘한 삼각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예, 삼각관계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좀 그런, 예, 관계들을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제 그 대학생이 돼서 처음 MT를 갔는데, 이쁜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두 남자 동기 혹은 두 남자 선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건 아니야. 메이드 된 건 없어. 그렇지만 뭔가 서로 이제 막 이러면서 그 남녀 간의 긴장감과 또 그다음에 서로의 입장 차에 대한 긴장감들이 굉장히 그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상의 초반부 드라마는 대부분 이 셋이 얽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장면의 연기가 굉장히 특이한데 잘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연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좀 약간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쩌면 유부남 이후이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중요해야 돼. 원래는 건담 시리즈라면 참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한 듯 안 중요한 마지막 캐릭터, 렌 에임입니다. 자, 하사웨이 노아와 실질적인 라이벌 관계는 뭐 여성을 둘러싼 라이벌도 그렇고 실제 작전상의 라이벌 관계는 이 케네스 슬랙인데 하사웨이 노아는 본인이 직접 모빌 슈츠를 조종을 하죠. 케네스 슬랙 대령은 과거 파일럿 출신이라는 설정이 있지만 본인은 지휘관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MS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S를 타고 싸우는 라이벌 위치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바로 렌 에임입니다. 케네스 슬랙의 부하죠. 케네스 슬랙의 부하였고, 그래서 하사웨이 노아와 모빌 슈츠장,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전투씬에서는 케네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케네스의 지휘하에 렌 에임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 셋은 어차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작품 내에서 계속 나오고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히 해석이 되실 텐데 이 친구 정말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게 충분히 나오는데 잠깐 나와요. 왜냐면 드라마가 얽힐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레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등장인물 소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고로 방금 이제 채팅창에서 샤아는 지휘관인데도 MS 조종하는데요. 그건 샤아가 이상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샤아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 1년 전쟁에 기렌자비도 모빌 슈츠는 안 몰았고요. 네, 모빌 슈츠는 안 몰았고요. 도즐자비는 현장 지휘관인데다가 이제 방위전이었으니까 나중에 빅장을 몰았던 거지. 원래 장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밑에가 싸워야죠. 왜 본인이 싸웁니까? 그죠? 네, 그런 건데 샤아가 이상한 건데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매우 정상인 상황이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 정도 알고 가시면 특히 렌 에임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요런 정도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건 사실 사람이겠습니까? 메카닉이죠. 건담 보는 게 뭐 건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결국은 로봇 싸움이죠. 예, 로봇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 연방군, 즉 케네스 대령의 산하에 있는 기체들부터 보죠. 다바오 기지 진영의 주력 기체는 요 기체, 구스타프 칼입니다. 아마 유니콘을 보신 분들, OVA판 유니콘을 보신 분들이라면 브라이트 노아가 지구에 있는 기지를 점거할 때 그 갑자기 생각이 그 브라이트 노아의 부하들한테 제압당하는 구스타프 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파랑색 덩치가 굉장히 큰 기체. 지구권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양이고요. 연방의 제식 기체입니다. 제간보다 조금 더 낫다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제식 양산형 기체이고요. 원래는 이 섬광의 하사회에서 처음 나왔던 기체인데 유니콘에서 나오게 되면서 약간 뭐 디테일한 설정은 좀 바뀌어가지고 뭐 구스타프 칼 00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구스타프 칼이라고 불리는 이 파란색 기체가 이제 지구 연방국 즉 다바오 기지의 마푸티에 적대하는 쪽의 기체다. 그리고 이 기체들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담 세계관의 건담들은 하늘을 못 납니다. 이게 비우주세기만 좀 보신 분들은 건담 날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주세기 건담들은 대부분 못 납니다. 하늘을 날려면 추진체를 굉장히 많이 쓰든가 그러니까 로켓 같은 걸 달든가 뭐 비행기로 변형을 하든가 굉장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권 상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기체 중에 하나로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이른바 SFS가 있습니다. 지구 연방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SFS, 이른바 거북이라 불리는 시리즈, 양쪽 다 거북이라고 불리는데 캐사리아라는 SFS가 나옵니다. 얘도 이름 한 번 언급되나 그래요. 얘는 자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고요. 요 위쪽에 요 기체들이 탑승을 해서 요게 이쪽에 탑승을 해서 이제 운반하는 수송기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들은 다 저 SFS를 타지 않고서는 먼 거리의 이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출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바오 기지 진영의 이제 히든 카드죠. 건담입니다. 다음은 페넬로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체의 이름은 페넬로페고요. 아까 보셨던 렌 에임이 조종하게 되는 신형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SFS 없이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없이 단독으로 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비행 기능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건담이라면서 왜 페넬로페 건담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게 실은 이 친구가 얘가 건담입니다. 오디세우스 건담이라고 하는 요 겉에 있는 이 거대에 있는 기체가 이제 그 픽스드 플라이트 시스템이라고 FF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띄어낸 이 부분이 건담이고요. 이른바 오디세우스 건담이라는 건담이 있고 여기에다가 FF를 장비하면 이렇게 페넬로페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뭔가 거대한 날개 같은 장갑이 더 씌워졌다 라는 식으로 보여지시죠. 예, 탈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장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물론 이 상태에서도 하늘을 날 수 있지만 고속 이동을 위해서 플라이트 폼이 따로 존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좀 뒤로 제끼고 이 앞부분하고 머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플라이트 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멀리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저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로 가게 돼서 이제 전투에 들어가면 이 로봇 형태, MS 형태가 돼서 인간 형태가 돼서 전투를 한다. 이게 이제 영상 중에서는 설명 없이 막 그려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기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을 만한 기체가 요겁니다. 예, 형사 경찰과 소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바오 기지 쪽과는 별도로 따로 있는 일종의 공안과 같은 데서 사용하는 모빌 슈츠인데요. 바로 육전형 제간 A형 이른바 맨헌터 사양입니다. 네, 맨헌터 사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맨헌터라는 개념이 이건 심화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작중에 한번 나옵니다.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 거주자를 색출해내는
경찰이에요. 말하자면 경찰 조직이긴 합니다. 다만 좀 폭력을 사용하고 모빌 슈츠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형 병기이기 때문에 위압을 주기 위해 다리 부분만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기관포 같은 걸 설치해서 대인을 이렇게 일반 민간인을 이제 위협하기 위한 장비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게 이제 주력이 되는 건담이겠죠. 렌에임이 몰게 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하사웨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기체죠. 그렇고 이제 요 맨헌터들이 활약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지구 연방의 현황을 그려내는데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프티를 중심으로 마프티는 어떤 기체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마프티의 기체들입니다. 마프티 소속 기체고요. 마프티의 주력 양상 기체 메사입니다. 네, 보시면 약간 야크트도가 비슷하게 생겼죠. 머리도 그렇고 도가 계열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있는 기체인데 뭐 설정상 내부 디테일은 건담에 더 가깝고 머리만 저렇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있기는 합니다. 왠지 지용군 기체 같은 느낌을 갖고는 있는데 메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뭐 여기에 뭐 메사 F형, 메사 F01형 뭐 이런 디테일이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직 기초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사도 당연히 하늘을 붕붕 날아다닐 수는 없겠죠. 예,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마프틴 테러 조직입니다. 예, 우리 주인공은 착한 편 뭐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나쁜 놈 같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은 가르세종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색 기체입니다. 요거는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여기도 이제 이 메사가 여기 이제 탑승해서 요런 데 손잡이 잡고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사와 구스타프 칼의 전투를 가장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사웨이가 뭐 이거는 뭐 예고편에 다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사웨이가 모는 건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적으로 이 작품은 건담 대 건담을 그려낸 작품이기도 하죠. 바로 하사웨이가 모는 건담 크시 건담입니다. 크시 건담입니다. 아까 보셨던 페넬로페와 이 크시가 맞붙게 되는데요. 기능은 거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단독으로 대기권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 건담의 픽스드 플라이트 시스템, 즉 FF를 장착해서 하늘을 나는 거라면 크시 건담은 그냥 이 플라이트 시스템을 아예 내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얘는 거꾸로. 요 거대한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그냥 내장형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라이트 폼의 변형이긴 하지만 페넬로페처럼 고속 이동 모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름은 왜 크시냐 어렵게 이게 그 헬라어 그리스어 문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건담이 애너하임에서 개발하면서 이른바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서로 계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도 이런 글자죠. 제타도 제타에서 온 거고 뉴, 제타 참고로 감마 건담에 해당하는 것이 릭디아스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개발 순서에 따라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크시에 해당하는 때가 돼서 이름이 크시 건담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페넬로페도 크시 건담도 둘 다 이제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라는 데서 개발한 기체이죠. 참고로 이 두 기체는 공통점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시와 페넬로페에 적용된 공통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미노프스키라고 하는 건 건담 세계관의 이른바 미노프스키 물리학이라고 하는 미노프스키 입자라고 하는 특이한 정전기성을 갖고 있는 입자가 있고요. 개념이 있고요. 이 입자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물리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 그거예요. 이제 건담 세계관에서 사실은 요즘 실제 전쟁은 다 레이더로 확인하고 비가시 전투를 하잖아요. 상대가 보이기도 전에 미사일을 쏘거나 격추하는 뭐 그런 데서 오는 건데 그 이 미노프스키 물리학이 하에서는 미노프스키 입자가 산포된 상황에서는 레이더 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되게 어렵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 미노프스키를 이용해서 소규모 핵융합 엔진도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체를 공중으로 띄우는 것도 가능했는데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화이트 베이스 같은 대형 전함을 대기권상에 띄우기 위한 장비로 굉장히 대형이어서 모빌 슈트 사이즈에서는 도무지 넣을 수가 없는 물건이었고 거대 전함 정도나 돼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중력 장치 같지만 반중력 장치는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서 물체를 띄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버크래프트의 크래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호버크래프트처럼 이 미노프스키 입자를 이용해서 물체를 밀어 올려서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발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입니다. MS에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체고 더 나아가서 크래프트가 단순히 띄우는 것, 즉 크래프트는 띄우는 것만 가능해요. 띄운 다음에는 역시 추진체나 이런 걸 사용해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띄우기만 해주는 기술이었는데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는 대기권상에서 모빌 슈츠가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이후 123년을 우주세기 123년을 배경으로 하는 빅토리 건담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과 같은 기술입니다. 네, 같은 기술입니다. 빅토리 건담 그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잠깐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페넬로페 어원은 뭔가요?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답해 주셨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오디세우스 건담이죠. 그래서 오디세이에서 와서 그 오디세이아와 오디세우스와 그 안에 페넬로페에서 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술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판넬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라든가 판넬 미사일이란 말은 작중에서 아예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 반다이의 HG 화상을 통해서 공개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크시고 페넬로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미사일들이 막 나가고 있죠.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게 뭐 마크로스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이게 미사일을 그냥 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판넬 미사일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대기권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콤이에요. 사이코 커뮤니케이션 병기인데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 뇌파를 이용해서 사물을 조종하는 기술이 있는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노프스키 입자 하에서는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된다. 즉 유도 무기를 유도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뇌파, 파일럿의 뇌파를 증폭해서 그 뇌파로 유도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판넬류들은 우주 공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추진체와 공격 부분으로 합쳐져 있어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면서 공격을 했다면 대기권상에서는 그런 걸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다가 달아서 미사일,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이 되는 거죠. 원래 유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유도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판넬 미사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단순히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유도되는 미사일을 쏜 거고 문제는 현실에 우리한테는 유도 미사일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현실에서 미노프스키 입자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밀리터리 작품들을 보면 다 유도 미사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라면 쓸 수 없는 유도 미사일을 이 둘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예, 역시 짧게 얘기하기는 기초편이라 해도 만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섬광의 하사회를 보기 위해 제가 제안해드린 가이드 첫 번째 기초편 니들이 서말을 알아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깊은 얘기까지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그래도 충분히 서마 그 영상을 보면서 저런 장면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기에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스포일러가 없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미리 보고 가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재미가 없어진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죠. 네. 즈사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오토맥스님 질문에서 나온 걸 보면, 그 이제 역스페샤 이전에 이제 제타나 이런 데서 즈사 같은 모빌 슈츠가 쐈던 미사일은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발을 쏴야 되는 거죠. 다만 파라스 아테네 미사일은 유도가 됩니다. 파라스 아테네 미사일은 약간 그 사이코뮤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설정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미사일들이 유도가 어렵다라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말하자면 백병전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건담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초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심화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